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청주 5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백 명에 이르는 참석자 신원 파악이 안 돼 방역당국이 자진 검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수도권 자원봉사자가 줄었지만 비 피해 현장에서는 복구 작업이 속도를 냈습니다. 재능기부형 봉사의 손길이 잇따랐습니다.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가 커 채소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 물가도 걱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수도권과 코로나19 재확산 기세가 무서운 가운데 서울 광화문 집회의 불똥이 결국 충북까지 튀었습니다. 당시 집회에 참석했던 청주의 한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집회에 참석 도민 가운데 400여 명은 아직 신원 파악도 안 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청주에 사는 50대 여성은 서울 광화문 집회를 다녀오고 사흘 뒤 충북대병원을 찾았습니다. 미열 증상을 보였는데 검사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집회 참가 하루 뒤 남서울 터미널에서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버스를 타고 돌아왔고 이후에도 과일 노점상을 들르고 택시로 병원까지 이동한 것이 확인돼 보건당국이 소독을 마치고 추가 이동 경로와 접촉자를 찾고 있습니다. 핸드폰과 GPS, 약국, 의료기관 방문 내역 등 신용카드 결제 내역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충북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 도민 수는 약 500여 명. 대부분 보수단체와 종교단체 소속으로 청주와 충주 등에서 모두 관광버스 15대에 나눠 타고 서울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80여 명은 검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나머지 400여 명은 아직 신원 파악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집회 현장에 나갔던 충북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경찰관 72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개별적인 명단을 확보하거나 이러기에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사를 더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7명 가운데 4명이 서울 지역 집회와 교회 관련 감염입니다. 재확산세에 놀란 충청북도는 이달 말일까지 진단검사 행정명령 말고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강화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당분간 규모 300제곱미터 이상 식당과 카페가 고위험 시설로 지정돼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50인 이상 실내 행사와 100인 이상 실외 행사를 자제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옥천에서 10대 초등학생이 코로나19에 확진돼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충청북도는 옥천에 사는 한 초등학생이 지난 16일 부모, 고모와 함께 대천 해수욕장을 다녀온 뒤 고열과 인후통 증상을 보여 검체 검사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부모와 고모 등 접촉자를 파악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폭우 뒤 찾아온 무더위 속에서도 공직사회와 민간을 가리지 않고 수해 복구를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충주까지 굴착기를 싣고 온 건축업자부터 화로차를 끌고 곳곳에 물을 대주고 있는 횟집 사장님까지 내가 가장 잘하는 분야에서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산사태가 덮친 충주의 한 주택가. 소형 굴착기가 창고에 쌓인 흙을 퍼내고 이내 1톤 화물차가 실어 나릅니다. 굴착기와 화물차 모두 한 건축업자 것인데 경기도 양평에서 충주까지 직접 끌고 왔습니다. 이번 폭우로 양평에 있는 자신의 집도 피해를 당했지만 응급복구를 마치자 받은 만큼 돕고 싶다며 먼 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수해를 입었었는데 돕는 손길도 있고 해서 같이 이렇게 한 4일 동안 복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더 바깥에 좀 돕는 손길이 있으면 필요로 하면. 제천에서는 화로용 물차가 복구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횟집을 운영하는 한 사업가가 지원에 나선 건데
쓸고 닦는 봉사자들 손길까지 더하자 양봉장을 덮친 흙더미가 금세 쓸려나갑니다. 수압이 약해서 지금 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큰 차가 와서 하니까 보통 한 사람이 한 달 할 거를 거의 한 시간에 끝낸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가게를 운영하며 틈틈이 나선 물차 지원이 어느새 22번째. 3,000리터 규모의 물을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이 화로차는 일반 승용차보다 기름을 자주 채워야 하지만 모두 사비를 들여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라며 멋쩍은 반응입니다. 비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좀 지출이 된다고 하지만은 그 자원봉사자들에 비하면은 아주 어려운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저는 봉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각지에서 들어오는 의연품도 끝없이 이어지는 상황.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탠 마음이 십시일반 모여 희망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이 세상에 살만하구나. 이렇게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고마운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제천경찰서가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 제출을 거부한 혐의로 고발된 60대 여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제천 시민 50명을 모집해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이 여성은 방역당국이 참석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자 전화기를 끄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지난 2일 급류에 실종됐던 29살 소방대원이 17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9시쯤 실종 장소에서 8.7km가량 떨어진 충주시 엄정면 목계나루 인근에서 실종 구급대원이 발견돼 인양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숨진 대원을 한 계급 특진하고 충청북도 장으로 장례를 치를 예정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임용된 구급대원은 폭우 현장에 출동하던 길에 실종됐습니다. 무려 50일 넘게 이어진 사상 최악의 장마로 농촌마을의 피해가 컸는데요. 그 피해는 물가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벌써 채소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당장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추석 물가도 걱정입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맛비에 논은 흙탕물에 잠겨버렸고 수확을 앞두고 있던 고추밭과 과수원도 강처럼 변해버려 수확을 포기해야 할 처지입니다. 완전 여기 수확도 할 수 없고 나무까지 다 상해서 이게 지금 며칠째요. 50일 넘게 이어진 기록적인 장마에 폭우까지 겹치면서 채소와 과일 같은 장바구니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은 가격만 물어볼 뿐 선뜻 장바구니에 담지 못합니다. 지난해에는 10,000원으로 배추 3포기를 살 수 있었지만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는 한 포기도 사지 못합니다. 배추 한 포기 12,000원이라고요. 배추 22,000원. 못 사겠어. 돈 가져온 것 가지고 5가지 살라고 나왔는데 2가지도 못 사겠어요. 실제로 농협에서 대표적인 채소작물 30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장마 초기인 한 달 전보다 무려 52%가량 올랐습니다. 열무 한 단이 6,980원으로 2.5배 이상 올랐고 애호박과 양배추, 가지, 시금치 같은 밥상 단골 채소값도 줄줄이 2배 이상으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무려 54일간 이어진 역대 최장 장마에 출하 물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야채가 비싸고 또 밭에 없으니까 구하기도 힘들고 팔기도 힘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까지 힘든 적은 없어요. 힘들어요. 올해는 유독 힘든 것 같아요. 문제는 폭염에 추가 태풍 피해까지 발생하면 농산물 출하 물량은 더 줄 수 있어 서민들의 밥상 물가 걱정은 추석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도시 외곽과 농촌 곳곳에 들어선 전원주택단지, 대부분 산을 깎아 개발한 곳들인데요. 최근 집중호우로 주택단지를 떠받치던 옹벽이 무너져 내리는 등 비가 올 때마다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청주시 가덕면의 한 전원주택단지. 얼마 전 폭우가 쏟아지면서 높이 10m가 훌쩍 넘는 옹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5년째 살고 있는 주민은 작년에도 벌어졌던 상황이 똑같이 반복됐다고 말합니다.
작년에 그래서 복구를 했어요, 한 번. 이제 복구 안 한 쪽, 이쪽이 그런 거지. 요번에 장마 비 많이 왔을 때 무너내린 거예요. 위험은 여전합니다. 무너져 내린 옹벽 일부는 열흘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곳곳에 금이 가 있고 기울어져 있어서 또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또 다른 개발 공사 현장. 산 정상부를 깎아 만든 곳인데 무너진 흙더미와 공사 자재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쓸려나간 사면에 물길을 내고 수십 개의 모래주머니로 막아놓긴 했지만 어림없었습니다. 빗물에 쓸려 내려간 토사가 도로 위를 덮쳤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단대로다가 며칠 전에 2번씩이나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해놓은 것이 좀 미비해가지고서 그게 아마 이번에 넘어가서 도를 막은 것 같더라고요. 폭우가 내리기 전과 비교해보니 공사 현장으로 올라가는 길목은 밀려 내려온 자갈과 토사로 가득합니다. 실제 공사 현장에선 개발을 앞두고 장마를 대비한 계획을 세우지만 그때뿐입니다. 다시 보강 계획을 제출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인허가 초기 단계에 같이 계획서를 제출받고 있는데 이게 조금 강제성이 미흡하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고발하고 할 수 있는 실정이 아니에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고 지어졌지만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 내렸다 하면 재난 수준으로 다가오는 비. 허술한 일회성 감독이 아닌 설계와 점검 기준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된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닷새 동안 10,000회가 넘는 영화 조회수를 기록하며 온라인 영화제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영화제 조직위는 장편 50편과 단편 33편을 선보인 공식 온라인 상영관에서 닷새 동안 1,300회의 영화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막식 조회수는 13,000회, 신설된 올해 큐레이터 프로그램은 1,300회를 상회하는 등 온라인 축제에도 불구하고 영화 팬들의 관심이 컸습니다. 제천영화제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으로 영화제의 질적 성장을 이뤄냈다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수해를 입은 충주시에 1억 5천만 원 상당의 이재민 지원 물품을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측은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을 맞춤형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